그런 이제 20대의 딸이나 아들들이 들었을 때는 아, 이거 무슨 약간 그런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약간 꼰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네, 여기에서 놀라운 건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이런 문제를 대처했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는 새로운 방법 1분 책 읽기 이난희입니다. 저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북튜버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책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지금 베스트셀러 순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표지며 이 많은 분들이 이 내용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의 책을 읽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을 본 저의 소감은 지금의 나에게 너무 필요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읽었던 아들아, 삶에 힘들고 지칠 때 이 글을 읽어라 라는 책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데, 아빠가 아들에게 인생에 대한 어떤 가르침, 지침을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책은 아빠가 딸에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아버지는 중국인이에요. 우쥔이라는 이 분은 존스홉킨스 대학을 나오셨어요. 중국인으로 존스홉킨스 대학을 나오시고 굉장한, 그러니까 수재이시죠. 구글에서도 일을 했고 중국의 IT 기업이자 게임 회사인 텐센트에서도 부사장을 지내셨고요. 딸들도 엄청 공부를 잘했나 봐요. MIT를 다니는 딸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형식은 편지예요. 아빠가 딸과 이렇게 떨어져 지낼 때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엮어낸 책입니다. 나도 아들에게, 떨어져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매일 카톡하고 영상 통화도 하고 하는데, 진작 속에 있는 얘기는 사실 뭐 카톡이나 이런 영상 통화로 얘기를 할 때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을 쓰는 건 한번 나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듬어져서 글로 표현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얘기나 어떤 그런 걸 편지로 쓰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20대의 딸이나 아들들이 들었을 때는 아, 이거 무슨 약간 그런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약간 꼰대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뭐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내가 20대 때 이런 말들, 이런 글들, 이런 내용들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책 중에 제가 이거를 한 3분의 2 정도 봤어요, 지금. 처음에 이분이 얘기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어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유의하고자 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명심할 것. 이러한 생각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자녀와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위를 내세우면 효과적인 소통이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천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평소에 저도 생각하고 느끼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글로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때 저는 어떤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건
좋은 습관이 성공한 인생을 만든다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운명을 믿으시나요? 운명이란 뭔가 나의 어떤 운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잖아요. 운명이라는 게. 근데 이제 이 책 속에서는 그 운명도 너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요소가 바로 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어렸을 때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이 삶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뺨을 맞은 걸 예를 들고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나 앞으로 다가와서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첫 번째, 뺨을 때렸으니까 나도 막 화가 났어. 다짜고짜 그냥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어머, 뺨이 너무 아픈데 막 부여잡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왜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뺨을 맞았을까?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 하고 그 상황을 차분히 분석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에 부딪힌단다. 이건 마치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뺨을 맞는 것 같아. 근데 냉혹한 현실에 뺨을 맞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시험을 망쳤다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뺨을 맞았을 때 그 사람 뺨도 때리고 복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시험지를 마구 찢어버리는 거야. 심지어 옆 친구 것까지 말이야. 이건 상대방의 뺨을 똑같이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뺨을 그냥 부여잡고 가만히 있는 거. 이 방법은 아예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무 말 없이 얼굴을 부여잡고 떠나는 것과 같지.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원인을 분석하는 거야. 내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건지, 선생님이 잘못 주신 건지 등등을 분석을 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개선 방법을 찾아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놀라운 건 사람들이 일생 동안 이런 문제를 대처했을 때 그 해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뺨을 맞고 그 사람한테 뺨을 진짜 그냥 복수하듯이 때린다. 그러면은 어떤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런 태도로 대할 확률이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처럼 그렇게 뺨을 맞았을 때, 이게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런 상황에 닥쳤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문제를 겪었을 때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태도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면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인생의 문제에 닥쳤을 때 해왔던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냥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야.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이 사회 속에서 묻혀서 평범하게 묻혀서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튀지 말자. 막 이렇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안 내고 뭐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내가 당하는 입장이었을 때는 그냥 당하고 지나가고 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아니라는 생각이 뒤늦게나마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목소리를 조금씩 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삶의 태도가 이게 이제 몸에 배이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어떤 삶에 대처하는 방식도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공감이 되면서 이것도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삶에 대하는 태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뭔가 분석적인 사고 그리고 행동하는 행동력 이런 걸 가진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오랫동안 그렇게 평범한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사회라는 게 회사라는 게 뭔가 사람이 모가 나거나 이게 성격상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뺨 때리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게 성격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삶의 태도 세 가지 중에 우리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태도는 세 번째 태도라는 걸 우리는 이 책의 일부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뺨을 맞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왜, 네가 뭐 때문에 내 뺨을 때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하고 당당하게 행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개선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뺨 맞고 그냥 부여잡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